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로보택시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테슬라도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마존도 이제 죽수를 예전에 인수했죠. 그래서 별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드디어 라스베가스에서 퍼스트 커머셜 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약간 기술적으로, 근데 여기 핵심은 이 친구들이 연 10,000대 정도를 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산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죽수고요. 뭐 라이다도 달았고, 근데 이제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 문은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그래서 내부 공간을 맥시마이즈 하는, 뭐 이미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죽수가 노리는 건 뭐냐면, 읽다 보니까 이게 결국 웨이모랑 테슬라 중간이더라고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리얼 데이터 헤비고, 그리고 그 경쟁자인 가장 잘 알려진 게 웨이모죠. 웨이모는 시뮬레이션 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으면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헤비하게 돌려서 다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이제 런칭을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시뮬레이션이 실제를 100% 반영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을 보면 물리 엔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럼 게임이 좀 더 3D가 정말 리얼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물리 법칙을 모두 다 넣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좋아졌지만,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이 리얼은 아니죠. 테슬라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AI 데이 때 이미 시연을 했지만, 근데 좀 더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리얼 데이터에 이제 오토 라벨링이나 사람이 라벨링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도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엣지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죠. 그 엣지 케이스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웨이모나 이런 시뮬레이션 쪽, 오로라든지 뭐 지금 허덕이는 GM 크루즈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특히 엣지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죠. 그것도 안 돼서, 그러니까 엣지 케이스를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실제에서 일이 터집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사고 리포트도 제가 보여드렸죠. 사고가 나니까 HD 맵을 쓰는 겁니다. 아주 정밀한 맵과 지오 펜스를, 그러니까 이 공간, 이 에리아에서만 해라. 그러니까 계속 변수를 줘서, 그러니까 제한 조건을 걸어서 시뮬레이션 플러스 안 되는 것들은 제한 조건들을 걸어서 라이다까지 이제 덕지덕지 붙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가는 것이죠. 테슬라는 그에 반해서 좀 더 범용적인 리얼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더 이제 넓게. 근데 엣지 케이스는 어떡하냐? 사실은 최악으로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나오기까지를 이제 기다리거나 그와 유사한 것들을 트랜스퍼 러닝해서 비슷한 걸 모아서 트레이닝을 해서 그래도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그 부분이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쪽 테슬라를 응원하는 쪽에서는 사실 요즘 AI 발달이 데이터를 더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테슬라가 조금 요즘은 이제 모델이, 그러니까 버전업이 잘 안 되는 걸 봐서는 조금 이게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드디어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곡선이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보다 보면 데이터를 막 때려 넣으면 퍼포먼스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게 올 줄 알았는데 꽤 늦게 온 거죠. 이제 드디어 그 조짐이 이건가요? 제가 옛날 영상들 보면은 테슬라도 요 포인트인가요? 그랬는데 그거를 아득히 계속 넘다가 요즘 또 이제 정체돼 있죠. 근데 뭐 한간에선 지금 어스틴의 로보택시를 출시하느라 요 부분이 좀 더뎌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이 두 파가 있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미리 이제 시연을 해봐서 가상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현실 세계로 옮기는 것과, 그건 보조로 쓰고 나는 리얼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실제로, 그래서 이걸 트레이닝해서 진짜 이걸로 로보택시를 넣겠다라는 그룹, 요 두,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과 아니야 시뮬레이션 드리븐이야, 이렇게 이제 약간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테슬라 쪽을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웨이모는 여전히 비쌉니다.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을 때 라이다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대량 생산이 되면. 현재 웨이모의 마일당 커스트는 2불에서 4불. 지금 우버나 리프트랑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그에 반해서 물론 이제 FSD가 완전히 잘 작동을 해야겠지만 30센트에서 70센트입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모의 최대 과제는 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지금도 하드웨어 가격이 내려갈 거다. 양산성이 좀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3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 제 채널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내려간다 그랬는데 더 올라갔죠. 인건비가 더 올라가서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이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웨이모는 차를 만들지 않고 지금 그 차도 이제 중국제로 그래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본다고 중국제를 이제 쓰네 마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모델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규어 전기차를 사다가 그걸 개조하는데 그 개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30만 불에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80만 불까지 보험으로 처리할 때 이번에 LAC에서 불타버린 이걸 낮출 방법이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택시라 함은 범용적이고 정말 넓은 에리어를 커버하고 일종의 어느 정도 대중교통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어프로치가 테슬라가 맞다고 보는 거죠. 엣지 케이스가 조금 있고 저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근데 보면은 굉장히 그런 덜 복잡한데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들어갈 만한 미국은 대중교통이 개판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코노미하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 더 좋은 하드웨어, 트레이닝하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AI에 있어서도 잘 이제 테일러링 해야 되고 데이터도 잘 라벨링을 해야 되고 이거 퀄리티를 올려야 되고 시뮬레이션 쪽에 이렇게 드리브는 분들과 현재 이렇게 두 가지 파로나 완전 데이터를 그냥 때려놓으면 돼. 우리가 덜 넣어서 그래. 좀 가다듬어야지. 시뮬레이션도 좀 보조하고 퀄리티도 올려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넣으면 돼. 성능이 안 좋은 거는 내가 덜 넣은 거야. 더 넣어야 돼. 어떻게든지 뭐 오만 것들을 다 넣자는.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쪽은 충분히 넣었는데 성능이 안 오른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선 덜 넣은 거다. 실제로 다른 자율주행이 아닌 지금 벌어지는 LLM이라든지 다른 AI 쪽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데이터 양이라든지 하드웨어가 아직도 드리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테슬라는 좀 대중적인 이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따른다고 할 수 있고 근데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단지 제가 테슬라라는 차를 직접 몰아보고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제가 체감을 잘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더 제가 응원을 하게 되고 이 채널은 그리고 전기차 응원 채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팬인 거지 어떤 기술이 이길지는 옛날 비디오 테이프부터 해서 소니가 만든 베타맥스부터 해서 사장됐죠. 기술적으로는 그때 당시 더 좋았지만 통신에 있어서도 YMAX인가요? Y브로인가요? LTE한테 졌죠. 자, 통신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그런 경우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누가 될지 그건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현재 빅데이터 트렌드라든지 범용성이라든지 가격면에 있어서 테슬라가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테슬라가 아닌 쪽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이제 주류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가 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게 맞다. 데이터 우리가 많이 넣어봤는데 늘지 않더라 성능이.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테슬라만큼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빌리언즈 오브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단위 마일이에요. 이게 단위가 달라요. 조금 더 100억도 가겠는데. 근데 여기는 끼케야 몇 밀리언, 그러니까 20, 30 밀리언 마일입니다. 왜냐면 플릿이 적거든요.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그냥 돌려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제 프레셔스한 거죠. 근데 이제 웨이모 내부에 더 자세하게 제가 많은 걸 지금 생략한 건데 이제 기류들을 보면은 옛날 같이 막 뒤에 박스 넣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막 페타급으로 이제 막 테라는 기본이고 페타급으로 저장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필요한 것만 더 가다듬고 이제 효율화를 많이 하는 추세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어쨌든 테슬라만큼의 그런 플릿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향이 아니라 현재 자기네들 주어진 상황이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뮬레이션과 가다듬는 쪽으로 개발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우기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너의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죽수는 보니까 시뮬레이션 베이스로 하되 한 10,000대쯤 생산해서 빨리, 그러니까 양산성을 올려서 요 중간 어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쟤도 답이 아닌 것 같고 얘도 조금 좀 그러니까 요 사이 어딘가를 이제 노리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웨이모는 정말 기술 위주, 엔지니어링, 하일리 엔지니어링 돼서 개조를 하고 라이다를 덕지덕지 붙여서 여전히 싸지지 않는 라이다를 엄청 붙여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 테슬라는 더 범용적인,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닝 돼서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 AI라든지 이런 LLM 쪽에서 보면 구글도 그렇지만 좋은 AI를 만들어서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이제 앱 간 이동이라든지, 제가 구글 생태계에서 보면은 Gmail부터 해서 쓰다가 드라이브로 옮기고 이 모든 거를 엮어가지고 AI가 다 컨트롤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이게 이런 쪽을 지향하는 게 이제 테슬라인 거죠. 그걸 하드웨어까지 접목해서. 그래서 나중에 셈이라든지 더 훨씬 더 확장성 있게. 그러니까 웨이모라든지 이제 이쪽 부분들은 너무 특화돼 있어서 좀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면. 하지만 죽수는 당장에 여기 중간을 노려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회사의 방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